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당대학교에 이제 1, 2학번으로 입학해가지고 이제 졸업은 16년도에 졸업했고 다니면서 3학년 때부터 비행 실습해가지고 총 200시간의 사업용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나서 이제 16년도에 졸업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나머지 100시간 정도 더 채우고 나서 17년도에 귀국해서 17년도에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게 됐고 이후에는 18년도 6월에 이제 320 항공기로 부기장 클리어 나가지고 거의 대략 한 5년 반 정도 320 타다가 작년에 이제 350 항공기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 350 항공기로 이제 비행하고 있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미국 1년 갔다가 바로 돌아오셨어요. 바로 입사 성공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미국 갈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약속된 거만라든지 뭐 연계 과정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이제 갔다 오면 지원을 할 수는 있으니까 자격 조건이 300시간대의 항공사들 그때 많았으니까 갔다 와서 지원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교환 과정을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 17년도 3월에 바로 이제 전형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입사 전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한 번에 돼가지고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 어떤 계기로 네. 항공 여기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사실 뭐 이렇게 막 거창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홍콩을 갔어요. 홍콩 여행을 갔는데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타고 엄청 큰 비행기였는데 이게 막 하늘 날아서 홍콩까지 가는 그 느낌이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거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그것도 하면서 갑자기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블럭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에 제가 좀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올니폰 에어웨이의 그 항공사 다니는 구조종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항공 쪽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정비든 조종이든 생각하게 돼서 고등학교 공부는 거의 때려치고 네, 그냥 계속 그런 쪽만 공부하고 막 정보 얻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막 엄청난 항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이너한 항덕처럼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재수를 해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그 문화학과를 들어가지 못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그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재수를 다시 해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군대를 갔다가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군대를 또 공군으로 갔거든요. 그 비행기에 좀 관련된 그 군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정비 쪽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입대를 이제 정비 쪽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F-16 그 비행기 이제 주로 이제 정비하는 기체 정비로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기서도 조종사들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 조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때 더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학년부터 16학년까지는 쭉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항공사들도 많은데 네. 아시아나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때는 뭐 연계 과정이라는 게 아무 항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갔다 와서 그냥 가장
가장 빨리 열리는 데를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돌아오자마자 열렸던 게 아시아나항공이었고, 사실 뭐 그전에는 어디 항공사든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정해놓은 항공사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제일 빠르게 열렸었고,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종도 되게 다양하고 노선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고, 현재 들어와서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입사하는 그 17년도에는 코로나라는 뭐 이렇게 위기 상황도 없었고, 뭐 이렇게 그때는 호황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되게 조종사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골라서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취업의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좀 기회가 적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그때는 미국을 갔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항공사들보다 아시아나항공 입사하는 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보다 더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뭐 저희도 뭐 그게 아니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스펙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걱정을 좀 저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일정 시간을 채우고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형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실상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임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갔을 때 얼마나 내가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아마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메이저 항공사, 큰 항공사라 그래서 더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여기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항공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학과 공부나 비행 훈련하면서 네.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었던 이게 저는 1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첫 케이스, 시범 케이스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비행 훈련 시기도 조금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비행 훈련 들어가기 전에 후기라든지 선배들의 정보 이런 깨알 같은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몸통 박치기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기들끼리 많이 뭉쳤던 것 같아요. 네. 서로 비행 처음에 갔다 온 친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어떤 거 시작받았냐 서로 공유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기숙사도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기숙사 사는 친구들이랑 계속 뭐 스터디하고, 원서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부분 나눠가지고 너가 이 부분 해, 내가 이 부분 할게 해가지고 나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토의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당연히 뭐 그 학교 근처 술집도 많이 가고 서로 막 힘든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압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김정기 친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비행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일반인 자격으로 비행을 몇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기 학생 친구도 그 전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초경량 비행기 하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저나 이제 정기가 조금 이제 실습적인 면에서는 좀 도움을 얘네는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과적인 부분에서는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약간 좀 메꿔주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 그게 지금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지금도 되게 가족같이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좀 이겨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입사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입사 동기들도 같이 훈련 받기 때문에 서로 막 힘든 것들 이런 거 공유하고 이제 입사해서 비행훈련 받을 때 이제 교관님들한테 어떤 지적 받았는지 그런 거 서로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넌 다음에 가서 실수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챙겨주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기들이나 선배들 이런 친구들 있으면 먼저 한 친구들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친구들도 이제 자기들이 어떤 거 시작받았는지 가감 없이 창피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틀린 거는 이 친구도 모를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감히 지적받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나도 지적받았으니까 이 친구도 지적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좀 개선된 모습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에서 비행하시면서 네.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이거는 약간 320 때 일어난 일인데 320으로 비행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략 한 19년도, 20년도 이때쯤이었는데 이제 김포에서 제주도를 가는 노선이었어요. 아침에. 근데 이제 기장님이랑 만나서 브리핑하고 이제 이륙을 했는데 한 7,000피트, 8,000피트쯤에서 갑자기 그 항공기 여합 시스템에 관련된 그 이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에어버스는 이제 이캠이라는 그 요구가 있어요. 결함이 나면 이캠으로 띄워줘요. 네, 이캠이 떴는데 항공기 여합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는 그 오토로 관리를 해주는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동으로 제가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빈 여합이 이제 일정한 그 고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토 시스템이 고장나요. 저랑 처음 겪어보는 실제 결함이다 보니까 물론 시뮬레이터에서는 해봤지만 되게 저도 마음이 급해서 이 조절하는 그 속도를 되게 빠르게 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이건 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셔서 제가 그렇게 좀 천천히 조절했던 것 같고 이런 게 또 그 CRM적으로도 잘 맞아가지고 안전하게 조치해서 내렸지 않나 싶은 느낌이 나서 되게 그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건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내리거든요. 이게 근데 내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승객한테 선물 꾸러미들이랑 편지를 받았어요. 아시아나항공 너무 좋아하고 안전하게 태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기억도 되게 좀 특이했던 기억이고 아까 말했던 그 간사이 노선을 갔다 왔는데 그 편지를 저희 후배한테 받게 돼가지고 되게 그 기억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좀 간직하려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어요. 네. 그 친구한테도 되게 고맙다고 좀 전해주고 싶어요. 선배들에게 예.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제 전 영상들을 다 봤는데 그 선배들이 많은 좋은 말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좋은 말보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 시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네, 대학생 시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도 졸업한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 시기가 좀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학생들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좀 잘 지내고 놀 때는 좀 재밌게 놀고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아무래도 4학년 되는 친구들은 취업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겪어봤지만 이제 저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너무 또 압박감 느끼지 말고, 기회는 한 번 정도는 꼭 올 거니까, 네. 그 기회를 운으로서 잡으려면 이제 평소에 좀 노력을 하고 있으면 운으로서도 작용해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압박이나 그런 현재 상황에 안주하거나 뭐 이렇게 좀 걱정하거나 탓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나에게도 한 번쯤 운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솔로도 늦게 나가고, 교관님들이 너는 조금 좀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듣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좀 나아져야지, 집에 가서 좀 머리비행 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난 나아질 거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강 수능에 대해서 지금 취업 준비하셨을 때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취업 준비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그 면접 중에서 영어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적인 부분을 좀 유창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피킹 학원 좀 다녔었고, 미국 갔을 때도 조금 간 김에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막 그 현지인한테 과외도 많이 좀 받아봤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지 분이 교관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말 많이 걸어보려고 노력했고, 근데도 부족하긴 하더라고. 잘 안 되고. 왜냐면은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행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서 그냥 타임빌딩만 한 게 아니라 FA 면장도 좀 따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가용 전환이 되니까 이제 계기랑 사업용은 거기서 좀 따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비행 기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더 늘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변명일 수도 있어요. 저도 워낙 게으른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전형이 있으니까 김포에도 그 시뮬레이터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시뮬레이터 여러 번 타고 그랬던 것 같고, 신체적인 부분도 걸리니까 이제 운동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 미리 좀 확인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비행훈련을 해야 되니까 비행훈련에 좀 집중을 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거 좀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이나 네. 혹시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부기장들은 이제 기장 승격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8년차 벌써 돼가지고 이제 기장 승격을 잘 들어가서 잘 끝마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기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좀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후배들이나 이제 동기들한테도 연락 오면 최대한 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저랑 친분이 없더라도 그냥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 주면 밥이라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고, 또 이제
이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 잘해서 가정을 열심히 잘 꾸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추가로 조금 더 네. 좀 심화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 혹시 모교의 비행 교육원에서 비행과 항공사 입사고 비행 훈련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항공사 네. 입사하고 가장 빠르게 적응해야 했던 시스템이나 절차가 무엇이었어요? 일단은 비행교육원에서 저희가 비행하는 거는 혼자 비행하는 컨셉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약간 기동이라든지 매뉴얼 플라이트 스킬 같은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항공사에서 하는 비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이서 하는 비행. 기장, 부기장, PF, PM 이렇게 나눠져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대기 비행을 위주로 하니까 대기 비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뉴얼 플라이트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이착륙할 때만 보통 하고 대부분 다 오토 플라이트 하기 때문에 그 오토 플라이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조금 초반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이아몬드 항공기는 이제 계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막 엄청 이만큼 쌓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스템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비행했는지는 좀 저도 의문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입사해가지고 이제 320 항공기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버헤드 패널이라고 하죠. 오버헤드 패널부터 해서 가운데 이제 클리어 실드 부분, 그다음에 아래쪽에 ND, PFD, 그다음에 밑에 페데스탈 부분까지 해가지고 계기들이 너무 많아.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시스템.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야 이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들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비행 훈련 가서는 FMS라고 하잖아요. 플라이트 매니지먼트 그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그 한마디로 MCDU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항공기 경로를 입력하거나 뭐 성능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이런 데서 이제 하고, 비행을 실제로 뭐 헤딩, 뭐 고도 이런 거 받으면 여기서 F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빨리빨리 이게 내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고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빨리 내려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천천히 내려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내가 계산을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 항공기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계산을 하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을 숙지하는 데서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되게 동기들이랑 또 연습을 많이 해보고, 네, 같이.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제 모형으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좀 초반에 되게 어려웠고, 지금 느끼기로는 이제 노멀 프로시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행교육원 비행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를 숙지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콜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탠다드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회사의 기본 정책들을 포함한 전 기종 공통 그 노멀한 절차가 있고, 네, 세세하게는 각 기종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비행 준비 단계부터 푸시백, 엔진 스타트 뭐 해가지고 파킹, CPO까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말로도 하면서 비자 취급도 하면서 이제 기장님의 오더도 받아야 되고 ATC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처음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도 특히 복잡하잖아요. 처음에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택시웨이 이름이라든지 뭐 램프 번호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처음 다 외워서 했고, 그래서 외워서 여기가 어디겠다라는 걸 대충 좀 파악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또 절차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항공사의 입사에서 비행하는 거는 거의 외워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해서 할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 적용하는 게 실제에서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 네, 실제 비행에서. 왜냐면 실비행 가면 이제 멍해지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지상에서 한 120%까지는 좀 나오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비행기 타면 8, 90% 그것보다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행 전에 지상에서 한 120% 이상 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제가.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력하고 네. 그런 걸 롱텀 매니지먼트에서 제가 입력하는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이제 ATS에서 받고 나서 내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롱텀이고 숏텀은 이제 만약에 인천에 접근한다 그러면 만약에 속도 제한을 준다 그러면 내가 속도도 빨리 이렇게 뽑아서 속도를 세트해야 되고 헤딩도 준다 그럼 헤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요거 고도. 네, 고도라서 내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ATC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으면 알티튜드를 셋하고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바로 판단해서 빨리 내려가는지 아니면 천천히 내려가는지 그거를 바로 적용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숏텀 메이저먼트. 그래서 이거를 좀 훈련 받을 때 OE 훈련할 때는 좀 빨리빨리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높낮이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 이제 훈련 담당 교관님들한테 왜 지금 높은데 빨리 안 내려가냐. 네, 그런 걸로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거에 적응하기 좀 처음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지나고 좀 괜찮아지면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320 그 처음 훈련 들어가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착륙 내가 해봐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로컬라이저, 글라이스로, 자세, 윙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삭이면서 하던지 아니면 되뇌이면서 말하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규칙적으로 해서 말하면서 보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행 교관들은 이제 이니셜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좀 알려주고자 말하면서 해라. 그리고 옆에 타면서 얘가 어딜 보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비행 교관들도 앞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알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학생 조종사 할 때는 이걸 내가 왜 계속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이걸 해야 되나 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는 둘이서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말로써 전달이 되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얘가 지금 어떤 조작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훈련 받을 때도 교관 기자님들은 항상 강조했던 게 너가 뭘 하려면 나한테 말을 하고 해라. 심지어 아주 사소한 거라고. 네, 왜냐면 둘이서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면 불안하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단계, 이착륙 단계는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1분 1초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얘가 어떻게 조작하는지 내가 빨리빨리 알아야 내가 옆에서 고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그 단계에서는 좀 예민하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물론 교관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교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교관이 돼서 학생을 가르친다 했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저도 좀 예민해질 것 같아요. 민감해져서 조금 센 말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취지가 이제 이것도 CR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좀 편한 상대랑 했을 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느꼈을 때 이 교관선생님은 좀 뭔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르쳐 주실 때 뭐가 언제든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하는 게 있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라 하면은 그때는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 퍼포먼스가 ATC도 잘 들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좀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하면 저도 막 긴장을 많이 해서 잘 안 나왔던 것 같긴 해요. 퍼포먼스가 조금 우리도 뭔가 가르치거나 할 때 저는 만약에 비장이 된다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행을 하는 걸 추구하고 싶어요. 물론 그랬을 때 이 학생 조종사가 너무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양날의 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바로 비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컨셉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비행 전 브리핑에 네. 신경 쓰이는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비행 전에 이제 기장님들이랑 만나가지고 사무실에 이제 집합을 해가지고 비행전 브리핑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전체적인 컨셉으로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날의 기상이라든지 노트함 이런 거 확인하고 음주 측정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체크리스트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서 체크하면서 하는데 플라이트 플랜 확인하고 기사 확인하고 그날 공항의 노탐이란 거 확인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기상인 것 같아요. 기상 노탐 중점적으로 봐서 기상 노탐 관련돼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료량을 좀 더 넣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료가 충분히 있어야지 이제 만약에 목적지를 갔는데 기상이 안 좋아져서 홀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기할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항관리사가 그날의 기상을 반영을 해서 엑스트라 퓨얼을 넣어줘요.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넣어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불안할 때는 더 넣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량 결정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 조종실에서 CRM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보고 이게 CRM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승무원들과의 협업, 두 번째는 회사랑 협업, 마지막으로는 기장님과의 협업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승무원들과는 이제 서비스를 언제 할지 아니면 착륙 준비를 언제 할지 기상이 안 좋거나 많이 흔들리는 비행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서로 상의하면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CRM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비정상 발생했을 때 회사랑 같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 결함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회사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장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같이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이 CRM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분위기를 좀 편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 부기장도 서스럼 없이 조언을 할 수 있고 기장님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만약 기장이 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훈련 때도 느꼈지만 무섭거나 좀 화가 많으신 비행할 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저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시에라는 좀 집중적으로 둘이서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사 입사하고 네. 조교능력도 의외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가 연령이 그러니까 저는 미주나 유럽 지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조금 더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종사는 관제를 영어로 하는 대신에 이제 물론 관제 영어들이 다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어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스피킹 능력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걸로 보면 인성적으로 보면 저는 좀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표현을 할 때 있어서 혼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행을 할 때만큼은 이제 옆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비행할 때는 좀 내 자신이 외향적 뭔가 할 때 말하면서 난 활발한 사람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좀 외향적인 성향으로 좀 개선시키면서 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특히 장거리고 그러면 네. 기장님과 같이 둘이서 맞아요. 있으면 네. 안 맞는 기장님도 네. 드셨었을 것 같고 네. 좀 너무 잘 맞아서 가는 내내 즐거웠던 기장님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면 진짜 가는 내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좀 이제 잘 안 맞는 기장님이나 하면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나의 성향도 타협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말도 많이 걸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네. 졸업 후 후회되는 선택이 아니라 네. 혹시 다시 돌아가신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후회되는 선택은 딱히 그렇게 없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영어를 공부를 안 하는 거 그게 조금 후회가 되고 좀 졸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것 같고 또 학과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보였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하게 교류해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관심을 안 보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고 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을 좀 했을 것 같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도와줬을 것 같고 그게 좀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저 혼자서 이제 고민도 많고 비행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남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지금도 이제 저의 가정을 꾸리느라 힘들고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서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로 좀 돌아가면 기초 지식을 좀 더 쌓았을 것 같아요. 이게 입사해서 느끼는 게 이게 내가 기초가 별로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비행 훈련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원서들에서 나오는 기초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에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런 기초들을 좀 확실하게 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계속 비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입사해서 비행도 그 기초를 토대로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내가 기초가 없고 좀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돌아가면 아무래도 그 동기들과 같이 했던 거를 좀 더 이제 내 걸로 더 만들었지 않았을까